60대가 지나면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다들 아시지요? 바로 한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기 힘든 뇌경색, 그리고 서서히 시야를 빼앗아 가는 눈 질환입니다. 혈압은 약으로 겨우 잡고 혈당은 늘 아슬아슬한데 눈은 자꾸 흐려지고 글씨는 잘 안 보입니다. 검사표에는 항상 혈관 위험, 당뇨 전 단계, 고지혈증 같은 말이 붙어 나와서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그래도 식단은 예전 그대로 입맛은 그대로라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지 막막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간 문제가 더해집니다. 감 좋아하지만 당뇨 때문에 몇 년째 입에도 안 대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감이 건강에 좋다니까 가을이면 단감 두세 개, 곶감까지 한 번에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누군가는 감 먹고 변비가 심해져서 아예 끊어버리고 누군가는 혈당이 튀어서 또 겁을 먹습니다. 결국 같은 홍시인데 누구에겐 약이 되고 누구에겐 부담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감 자체가 아니라 60대 이후의 몸 상태를 모르고 예전 방식 그대로 먹는 데 있습니다. 뇌혈관은 이미 좁아져 있고 눈의 미세혈관도 약해져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양과 타이밍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 홍시 1개면 충분한데 어떤 날은 하나도 안 먹고 어떤 날은 고구마와 함께 폭식하듯이 먹습니다. 혈당, 변비, 뇌혈관, 눈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데도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아주 분명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루 홍시 한 개를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어야 뇌경색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혈압과 혈당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15가지 활용법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목표는 단순히 홍시의 효능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60대 이후에 감을 안전하게 활용하는 실제 방법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감을 아예 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맛있을 때 마음껏 드시나요? 댓글에 본인 나이와 감을 어떻게 먹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뒤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을 스스로 비교해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0대 이후 뇌와 눈이 급격히 지치는 이유.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뇌졸중과 치매, 그리고 잘 안 보이는 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뇌 건강, 눈 건강, 혈압, 콜레스테롤을 따로 생각하시지요. 실제로는 이 네 가지가 하나의 줄로 이어져 있고 그 줄이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이 약해지면 뇌도, 눈도, 심장도 동시에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0대를 넘어서면 같은 생활을 해도 예전보다 훨씬 더 빨리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집안 배수관과 비슷합니다. 20대, 30대에는 물이 시원하게 잘 빠져나가는 새 배수관과 같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기름진 음식, 짠, 국, 스트레스, 흡연, 운동 부족이 반복되면 안쪽 벽이 조금씩 두꺼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혈관 속에는 작은 기름때와 찌꺼기가 층층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이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면 뇌혈관을 막는 뇌경색이 됩니다. 문제는 60대가 넘으면 이 변화가 급격해진다는 점입니다. 혈관 벽이 탄력을 잃으면서 조금만 혈압이 올라가도 쉽게 상처가 납니다. 미세한 상처를 수리하려고 몸은 또 다른 물질을 붙여놓는데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혈관 안은 더 좁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어지럽거나 잠깐 말이 꼬였다가 괜찮아지는 경험을 하셨다면 작은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기 전에 한 번쯤 자기 몸의 신호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는 머리카락보다도 가느다란 미세혈관이 촘촘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 혈관들이 뇌와 연결되어 있어 뇌혈관이 약해지면 눈의 혈관도 함께 부담을 받습니다. 눈물이 예전만큼 잘 나오지 않아 눈 표면이 마치 겨울바람 맞은 논바닥처럼 건조해집니다. 그러면 쉽게 충혈되고 조금만 화면을 오래 봐도 뻑뻑하고 모래알이 굴러가는 느낌이 들지요. 또 한 가지는 수정체와 망막의 노화입니다. 카메라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는 해가 갈수록 딱딱해지고 투명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까운 글씨가 잘 안 보이는 노안이 오고 빛이 퍼져 보이면서 야간 운전이 두려워집니다. 눈 뒤쪽의 망막 가운데 부분, 즉 황반도 서서히 손상되기 쉽습니다.
이 황반이 망가지면 중심 시야가 흐려지고 책을 읽거나 얼굴을 알아보는 것마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뇌와 눈의 문제는 결국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이 얼마나 깨끗한지, 피가 얼마나 부드럽게 흐르는지에 따라 두 기관의 수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식습관에서 작은 변화 하나가 머리와 눈을 동시에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색이 진한 과일과 채소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혈관 벽을 지키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홍시는 이 색이 진한 과일들 가운데 60대 이후에 특히 활용하기 좋은 열매입니다. 부드럽게 잘 익은 홍시에는 혈관과 눈을 지켜주는 성분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를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배를 든든히 채운 뒤에 한 개를 천천히 씹어 먹는 것과 빈속에 두세 개를 한꺼번에 먹는 것은 몸 안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그 차이점을 아는 것이 뇌와 눈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후에 홍시를 어떻게 먹어야 뇌혈관과 눈의 피로를 덜어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홍시에 들어있는 성분과 우리 몸의 혈관과 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씩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면서 본인의 혈압, 콜레스테롤, 당 수치를 떠올려 보시면 더 실질적인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혹시 지금 눈의 피로나 가끔 오는 어지럼증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홍시. 그냥 후식이 아니라 한국 60대 혈관과 눈을 위한 도구입니다. 가을만 되면 아파트 단지 입구 과일 가게에 주황색 감 상자가 줄지어 쌓입니다. 전통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오늘 들어온 달콤한 홍시라며 손짓하고 맛보라며 한 조각씩 건네지요. 많은 분들이 그때 한 상자 사서 밥 먹고 TV 앞에 앉아 후식으로 습관처럼 드십니다. 된장국에 김치밥 한 공기 다 드신 후 달달한 게 생각나면 홍시를 꺼내 한두 개씩 드시지요. 그래서 홍시는 그냥 가을이면 한 번쯤 먹는 계절 과일이 심심할 때 먹는 간식으로만 여겨집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같은 홍시 한 개라도 몸 안에서 하는 일이 예전과 다르게 변합니다. 그냥 후식이 아니라 뇌혈관과 눈을 위한 작은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나 성당, 경로당, 주민센터에 모이면 요즘은 건강 이야기부터 먼저 나오지요.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인 시야가 흐려져 운전을 포기한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 남일 같지 않습니다. 이럴 때 식탁 위 과일을 어떻게 고르고 먹느냐가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자주 보는 감의 종류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숟가락으로 떠먹을 만큼 말랑말랑한 홍시 아삭한 식감의 단감, 겨울에 차와 함께 먹는 곶감이 있습니다. 추석 지나고 김장철이 가까워지면 시장 좌판마다 주황색 감이 산처럼 쌓여 손이 절로 가게 됩니다. 도시에서 사는 분들도 주말에 장을 보다가 가격이 괜찮으면 한 상자 들고 오기 마련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감이지만 수분과 당, 탄닌, 농도가 달라져서 몸에 미치는 영향도 조금씩 다릅니다. 홍시는 충분히 익으면서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가 약하신 분들도 숟가락으로 퍼서 드시기 편하고 따뜻한 보리차와 함께 먹으면 속도 비교적 편안합니다. 색이 진한 주황빛이라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물질이 눈과 혈관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늦가을 오후 베란다나 공원 벤치에 앉아 홍시 한 개를 천천히 떠먹는 시간은 한국 시니어들만의 작은 여유입니다. 그래서 뇌와 눈을 동시에 챙겨야 하는 60대 이후에는 홍시를 잘만 활용하면 참 고마운 열매가 됩니다. 단감은 마트 1+1 행사로 자주 보시는 그 아삭한 감입니다. 원래부터 떫은 맛이 거의 없는 품종이라 사과처럼 베어 먹을 수 있어 씹는 맛이 좋습니다. 홍시에 비해 탄닌이 적어서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단감을 소량 식사와 함께 드시면 마음이 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감도 접시에 한가득 깎아놓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어느새 밥 한 공기 분량의 당을 훌쩍 넘기기 쉽습니다. 특히 커피 믹스 떡빵을 함께 즐기시는 분들은 단감량을 반드시 의식적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곶감은 겨울이면 세배 후에 차와 함께 하나씩 꺼내 먹는 익숙한 과일입니다.
수분이 빠지는 동안 당과 여러 성분이 농축되어 작아 보여도 실제 당량은 홍시보다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찜질방이나 모임 자리에서 곶감과 식혜를 함께 드시는 습관은 혈당과 체중 관리에는 꽤 큰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예민한 장 때문에 자주 설사를 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소량의 곶감이 도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감이라도 누가 어떤 몸 상태에서 어떤 상황에 먹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 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한국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성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주황색을 내는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로 변해 겨울 난방과 미세먼지로 지친 눈 표면을 보호해줍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동안에도 망막이 활성산소에 상하지 않도록 방패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는 김치찌개 라면으로 자주 자극받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와 칼륨은 짠 반찬 위주의 식단에서 늘어나기 쉬운 나트륨을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장과 혈압을 함께 돌보는 데 보탬이 됩니다. 그렇다고 감이 약처럼 병을 고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혈압 약, 콜레스테롤 약, 당뇨 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혈관, 아니 너무 끈적하지 않게 장이 너무 멈춰 있지 않게 환경을 정리해주는 조력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좋다가 아니라 하루 한 개 식사와 함께 내 몸에 맞게가 핵심입니다. 한국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처럼 과일도 결국 적당히 꾸준히가 가장 좋은 약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탄닌입니다. 탄닌은 진한 녹차를 마실 때 입안이 쌓여지는 그 느낌을 만드는 성분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적당한 탄닌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점막을 단단하게 해주어 바이러스와 세균이 붙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복에 물도 거의 마시지 않은 채 탄닌이 많은 감을 연달아 드시면 장 안에서 물을 쫙 빨아들입니다. 이때 김치와 밥, 고구마까지 함께 먹었다면 장 속은 마치 딱딱하게 굳어가는 떡 반죽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60대 이후에 감을 드실 때에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첫째, 내 장이 김치만 많이 먹어도 금방 설사하는 타입인지 아니면 며칠씩 못 나오는 타입인지부터 점검하기. 둘째, 감을 먹는 시간대, 함께 먹는 한국 음식들, 하루 전체 과일량을 항상 같이 생각하기. 이 두 가지만 지키셔도 홍시는 부담스러운 가을 과일에서 든든한 한국식 건강 도구로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7가지 활용법도 모두 한국인의 식탁과 생활 습관을 기준으로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감을 언제 가장 많이 드시나요? 추석 전후 김장철 무렵 아니면 동네 마트 세일할 때 한꺼번에 사두고 드시는 편인가요? 감 드신 후 속이 편했는지 혹은 더부룩하거나 변비가 심해졌는지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한국 60대 이후에 하루 홍시 한 개가 뇌혈관과 눈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효과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홍시 한 개 뇌혈관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먼저 뇌혈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뇌졸중이 가장 두려운 이유는 한 번 오면 예전처럼 걷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지금 이 순간 뇌혈관이 얼마나 버티고 있을까 하는 걱정을 마음 한구석에 안고 사십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들이 이 뇌혈관의 부담을 조금씩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색이 진한 과일, 특히 홍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우리 몸의 피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온몸을 돌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나릅니다. 그 피가 지나가는 길이 바로 혈관이고 그 가운데 가장 예민한 곳이 뇌혈관입니다. 기름지고 짠 음식을 자주 먹으면 피가 점점 탁해지고 혈관벽 안쪽에 기름때처럼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동맥경화이고 이 위에 피딱지가 붙어 떨어져 나가면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피를 너무 끈적하게 만들지 않는 식습관이 곧 뇌혈관을 지키는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홍시는 여기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항산화 성분으로 혈관 벽이 상하는 속도를 늦추는 것, 다른 하나는 식이섬유로 피를 조금 더 부드럽게 흐르게 돕는 것입니다. 색이 진한 주황빛 속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C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 안쪽 세포가 산화에 덜 상하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말하면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덜 슬게 코팅을 조금씩 해주는 느낌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매일 꾸준히 반복되면 혈관이 버티는 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식이섬유입니다. 밥국 반찬 위주로 드시는 한국 식단은 자칫하면 탄수화물과 나트륨이 많은 방향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이때 홍시 한 개를 식사 후에 더해주면 식이섬유가 소장에서 당과 지방이 흡수되는 속도를 조금 늦춰줍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피 속으로 한 번에 확 들어오는 당과 지방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루 20분 정도 걷기만 더해도 뇌혈관이 받는 부담은 꽤 달라집니다. 물론 홍시가 있다고 해서 약을 줄이거나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약은 약대로 꾸준히 드시고 그 옆에서 혈관을 덜 괴롭히는 식사를 만들어주는 보조 역할로 홍시를 두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홍시 한 개를 밥 다 드신 후 천천히 씹어 드시고 물 한두 잔을 덧붙이는 것.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뇌혈관은 조금 더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혈압이 높거나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셨던 분들이라면 더 신경 써 볼 만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뇌혈관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쌓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오늘부터 바꾸는 작은 습관도 눈에 띄지는 않지만 서서히 몸 안에서 쌓여갑니다. 하루 홍시 한 개를 뇌를 위한 예의라고 생각하시고 식탁 위에 정해진 자리 하나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나를 위해 챙기는 이 작은 의식이 단지 영양분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까지 함께 주게 됩니다. 두 번째 홍시는 지친 눈을 위해 어떻게 도와줄까요? 하루 종일 TV, 스마트폰, 태블릿을 번갈아 보면서 눈이 쉴 틈이 거의 없는 분들 많으시죠? 자막을 따라가다 보면 눈이 따갑고 화면을 오래 보고 나면 머리 뒤가 뻐근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밤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눈이 더 뻑뻑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이 많이 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인공 눈물이나 안약만 떠올리시지만 눈 속에 들어가는 영양분도 함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눈은 생각보다 먹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홍시의 진한 주황색은 베타카로틴이라는 색소에서 옵니다. 이 성분은 몸 안에 들어가 비타민 A로 바뀌어 각막과 결막을 촉촉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겨울철 실내 난방과 건조한 공기에 노출되면 눈 표면이 쉽게 갈라지고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이때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작은 자극에도 금방 충혈되고 건조감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홍시는 이런 비타민 A의 재료를 자연스럽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홍시에는 비타민 C와 여러 항산화 성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눈 뒤쪽 망막 세포가 빛과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되는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책이나 스마트폰 글씨를 오래 보는 습관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보호막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홍시만 먹으면 안구건조증과 황반변성이 막힌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눈이 견뎌야 하는 하루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조용한 조력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 홍시를 드실 때는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 같은 성분은 기름과 함께 있을 때 흡수가 더 잘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후 홍시 한 개를 드실 때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5알 정도 곁들여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혹은 생선이나 달걀 요리가 함께 나온 아침 식사 후에 홍시를 천천히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눈에 필요한 성분들이 훨씬 효율적으로 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눈이 쉽게 피곤해지고 화면을 조금만 봐도 눈을 감고 싶어지시나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 식사에 홍시 한 개와 견과류 몇 알을 더해 보시고 일주일 정도 눈의 느낌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보다 눈의 건조감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작은 답변일 수 있습니다. 홍시를 이미 좋아하시지만 눈과 혈관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이라면 이 방법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혈압과 혈관 압력을 위해 홍시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한국 분들은 밥상에서 소금을 모르는 사이에 꽤 많이 드시는 편입니다.
김치찌개, 국, 젓갈, 라면까지 하루 종일 나트륨이 조금씩 쌓입니다. 이렇게 짠 음식이 반복되면 혈관 안쪽의 압력이 계속 높게 걸리게 됩니다. 마치 수도, 호스에 물을 너무 세게 틀어놓은 것처럼 혈관벽이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같은 짠 음식이라도 혈압이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소금과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미네랄입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은 물을 붙잡아 두고 혈관 속 피의 양이 늘어나 혈압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칼륨이 충분하면 소변으로 나트륨을 조금 더 잘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단에서 칼륨이 부족하면 약만으로 혈압을 다스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홍시에는 이 칼륨이 자연스럽게 들어 있습니다. 밥과 국, 반찬으로 짠맛을 어느 정도는 피하기 어려운 한국 식단에서 홍시 한 개가 균형을 조금 도와줍니다. 특히 국물을 끝까지 다 마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홍시 하나로 짠 음식을 다 중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식이섬유와 함께 칼륨을 넣어주면 혈압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조금은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혈관 안에 피가 너무 진하고 끈적하면 혈압은 더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홍시의 식이섬유는 소장에서 당과 지방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만큼 식후 혈당과 중성지방이 한 번에 확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모이면 혈관벽이 받는 압력과 스트레스가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홍시를 핑계로 국물을 더 드시면 안 됩니다. 먼저 국과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반 정도만 드신다고 마음을 정해주세요. 그 다음에 밥을 다 드신 후 후식으로 홍시 한 개를 천천히 드시는 것입니다. 이때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한두 잔 함께 드시면 혈액의 점대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식단 전체를 함께 고려할 때 홍시의 효과가 제대로 살아납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들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콩류, 바나나, 과일, 주스 등 칼륨이 많은 음식을 조절하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홍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일반적인 양이 아니라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혈압은 약과 식단, 운동, 수면을 함께 관리해야 하고 홍시는 그 곁에서 돕는 조연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혹시 요즘 혈압 때문에 약을 2가지 이상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 반찬부터 조금 덜 짜게 조절하시고 내일 아침 홍시 한 개를 식후에 더해보는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실천해보시고 느끼신 점이 있다면 혈압 수치와 함께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뇨가 있을 때 홍시는 무조건 피해야 할까요? 한국에서 당뇨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밥국수, 떡, 빵, 과일을 모두 줄여야 한다는 압박감입니다. 특히 단맛 나는 과일은 거의 죄인 취급을 받다 보니 아예 입에도 안 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허전한 마음을 빵이나 과자, 커피 믹스로 채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은 오히려 혈당과 체중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홍시도 달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겁부터 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어떻게, 얼마나,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같은 홍시 한 개라도 빈속에 혼자 먹는 것과 식사와 함께 나눠 먹는 것은 몸 안에서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게다가 흰빵이나 달콤한 음료 대신 잘 조절된 홍시를 선택하는 편이 훨씬 나을 때도 있습니다. 결국 전체 탄수화물의 양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2가지 원칙을 세우시면 좋습니다. 첫째, 하루 총 과일 양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홍시를 배치하기. 둘째, 홍시를 먹을 때는 반드시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들어가게 구성하기. 예를 들어 아침에 밥과 반찬을 평소보다 조금 줄이고 대신 작은 홍시 반 개와 호두 5알을 곁들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한결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홍시에는 식이섬유와 탄닌이 있어 전분이 분해되는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견과류의 지방과 단백질이 더해지면 단기 피 속으로 들어오는 속도가 더 천천히 변합니다. 결국 혈당 그래프가 뾰족하게 치솟는 대신 완만한 곡선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뇨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한 번에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같은 혈당입니다. 홍시를 잘 활용하면 이 롤러코스터를 조금 더 완만한 언덕으로 만드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 놓고 큰 홍시를 여러 개 드셔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당뇨가 있다면 보통 크기의 홍시는 하루에 1개 혹은 그 절반까지를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이상 드시고 싶으시다면 그날의 밥이나 떡방 양을 분명하게 줄이셔야 합니다. 또 저녁 늦게 특히 8시 이후에는 홍시를 포함한 과일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인슐린 반응이 둔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더 크게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혈당을 위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홍시를 떠먹을 때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화면에 정신을 다 빼앗긴 채 금방 삼켜버리면 흡수가 더 빨라집니다. 작게 떠서 20번 이상 꼭꼭 씹어 드시면 위에 도착하는 속도가 느려져 혈당도 조금 더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어떻게 먹느냐? 만 바꿔도 같은 홍시 1개가 몸에 주는 느낌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뇨 관리에서 가장 큰 힘은 이런 사소해 보이는 습관의 반복에서 나옵니다. 이미 당뇨 진단을 받은 지 오래되었고 합병증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망막병증이나 신장병이 있다면 하루 과일 총량과 홍시 가능 여부를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에서 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개별 치료 계획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과일은 다 나쁘다는 극단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똑똑하게 고르고 조절하는 눈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되면 홍시는 두려운 과일이 아니라 함께 사는 방법을 아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당뇨 때문에 요즘 과일을 거의 포기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본인이 보통 어느 시간대에 가장 배가 고프고 무엇을 집어드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홍시 1개와 견과류 몇 알로 그 시간을 대체할 수 있을지 천천히 계획을 세워보세요. 실제로 시도해 보신 분들은 혈당 변화와 함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변비와 설사 홍시 1개가 왜 어떤 날은 독이 되고 어떤 날은 약이 될까요? 나이가 들수록 가장 힘든 곳 중 하나가 화장실입니다. 며칠씩 잘 나오지 않아 힘을 주다 보면 머리까지 띵해지고 치질 걱정까지 따라옵니다. 반대로 배가 자주 살살 아파서 밖에 나가기가 불안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 2가지 모두 감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조금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익은 홍시는 변비 쪽에 덜 익은 감과 곶감은 설사 쪽에 더 가깝다는 점입니다. 홍시처럼 잘 익은 감은 부드럽고 수분이 많고 식이섬유가 젤리처럼 변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반대로 떫은 맛이 남아있는 감과 곶감은 물을 잡아당겨 변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장이 느린지 너무 민감한지부터 먼저 떠올리셔야 합니다. 먼저 변비가 문제인 분들부터 보겠습니다. 평소 딱딱한 변이 나오는 날이 많고 화장실에서 힘을 오래 주는 편이신가요? 이런 분들은 말랑한 홍시를 식사 후에 소량씩 드시는 쪽이 더 맞습니다. 껍질 바로 아래 떫은 부분은 최대한 피하고 따뜻한 물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하루 홍시 1개에 물 2-3잔, 그리고 채소 반찬을 조금 더 챙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주의할 점도 분명합니다. 홍시를 한 번에 2-3개씩 드시면 식이섬유가 너무 많아져 오히려 더 막힐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늦게 고구마나 빵을 많이 드신 뒤 홍시까지 계속 드시면 장이 더 무거워집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은 하루 1개 식후물 충분히 이 3가지만 꼭 지켜주세요. 여기에 걷기 20분만 더해도 장이 움직이는 힘이 훨씬 살아납니다. 이번에는 설사와 예민한 장을 보겠습니다. 조금만 찬 것을 먹어도 배가 아프고 화장실을 자주 찾는 편이신가요? 이런 분들은 홍시를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배가 더부룩하고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아주 소량의 덜 익은 감이나 곶감이 묽은 변을 조금 잡아주는 데 도움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며칠 이상 설사가 계속되면 간보다 먼저 병원 진료가 우선입니다. 설사가 잦은 분은 홍시를 공복에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 아주 소량만 속이 괜찮은 날에 반응을 보면서 천천히 늘려야 합니다. 칼국수나 라면 같은 밀가루 음식을 드신 뒤 바로 홍시를 많이 먹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장은 따뜻하고 단순하게 자극적인 반찬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위에 곶감이나 감꼭지차를 조금 더하는 정도로만 생각해 주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변비 쪽이면 잘 익은 홍시 1개와 물설사 쪽이면 덜 익은 감과 곶감을 아주 소량 짧은 기간만. 무엇이든 많이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만큼 짧고 정확하게 가 안전합니다. 장질환이 있거나 과거에 장폐색 용종 수술을 하셨던 분들은 특히 감을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담당 의사에게 감과 곶감을 얼마나 먹어도 되는지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화장실에 앉아 오래 힘을 주는 편인지 아니면 배가 자주 살살 아픈 편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본인의 장 타입을 알아야 홍시 1개도 안전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7일만 해보면 몸이 직접 답을 줍니다. 하루 홍시 1개 루틴,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할지가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7일 동안 따라해 보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홍시 루틴을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칼로리 계산 필요 없고 그냥 언제 얼마만큼 무엇과 함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뇌혈관, 눈, 혈압, 혈당, 장까지 함께 고려한 한국식 식단 안에 홍시를 넣는 방법입니다. 일주일만 해보시면 내 몸이 어떤지 감이 조금 잡히실 겁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몸 상태를 살피는 준비 단계입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밥, 국, 김치를 드시되 국물은 절반만 드시도록 해보세요. 그 다음 식후에 중간 크기 홍시반, 개와 호두나 아몬드 5알을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이틀 동안은 혈압과 눈에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하시고 물을 평소보다 1~2잔 더 드셔보세요. 저녁에는 홍시를 드시지 말고 대신 나물 반찬과 채소를 조금 더 얹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날과 넷째 날은 장 상태를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아침 루틴은 똑같이 식후 홍시 1개와 견과류를 유지해보세요. 대신 점심과 저녁에는 밀가루 음식과 라면, 너무 기름진 튀김은 가능하면 줄여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비가 있는 분은 채소와 물을, 더 설사가 잦은 분은 자극적인 반찬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틀 동안 화장실 가는 횟수와 변의 모양, 배의 편안함을 한번 적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5째 날과 6째 날은 피로와 눈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아침 식후 홍시 1개 루틴은 유지하고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작은 실험을 해보세요. 배가 많이 고프지 않다면 요거트 작은 컵에 홍시 1~2 숟가락만 섞어서 아주 천천히 드셔보시면 됩니다. 그날 저녁 TV나 스마트폰을 볼 때 눈의 피로가 어떤지 유심히 느껴보십시오. 전보다 덜 뻑뻑한지 화면에서 눈을 떼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늘어났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7째 날은 일주일을 정리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아침에 평소보다 밥을 1~2 숟갈 줄이고 대신 홍시 1개를 온전히 식후에 드셔보세요. 견과류 5알과 따뜻한 물 1~2잔을 함께 드시면서 한 주 동안 몸 변화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무거운 느낌은 줄었는지, 눈이 얼마나 피로했는지, 화장실 가는 패턴은 어땠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혈압이나 혈당을 재고 계신 분들은 일주일 전과 수치를 비교해 보시면 더 객관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이 루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몸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홍시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속이 유난히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느낌을 적어 두셨다가 나에게 맞는 양을 스스로 찾아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누군가의 경험담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 내 몸의 속도를 존중하는 것이 진짜 건강 습관입니다. 홍시는 그 과정을 도와주는 도구일 뿐 절대 나를 몰아붙이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 정도라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장 보러 나가실 때
크지 않은 홍시 몇 개와 소량의 견과류를 먼저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일주일 실천해 보신 뒤 느끼신 점과 혈압이나 혈당장 상태 변화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 보시는 다른 분들도 그 경험을 통해 용기를 얻고 함께 조금씩 생활을 바꿔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면서 부담 없는 선에서 꾸준히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하루 홍시인계는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혈관과 눈장과 혈당의 부담을 덜어주는 도구입니다. 식탁 위에 조용히 올라가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계속 강조드린 것은 많이가 아니라 언제 얼마나 무엇과 함께 먹느냐였습니다. 이 네 가지가 지켜지면 홍시는 60대 이후에도 충분히 안전하게 함께 갈 수 있는 과일입니다. 뇌혈관이 걱정되신다면 짠 국물은 절반으로 줄이고 식후 홍시 한 개를 천천히 씹어 드셔보세요. 눈이 자꾸 피곤하다면 아침 홍시 반 개와 호두나 아몬드 5알을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변비가 있으시다면 말랑한 홍시 한 개와 따뜻한 물 채소, 반찬을 조금 더 곁들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뇨가 있으시다면 큰 홍시 한 개가 아니라 작은 홍시 반 개와 견과류, 그리고 밤양 줄이기가 핵심입니다. 이것만 실천하셔도 오늘 들으신 내용을 충분히 몸으로 옮기고 계신 겁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문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홍시는 많이 먹는 과일이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에 나를 위해 챙기는 한 개의 약속입니다. 아침 식사 후 오늘도 내 뇌와 눈을 한 번 더 챙긴다 는 마음으로 천천히 떠먹어 보세요. 이 작은 예의를 나 자신에게 계속 지키다 보면 1년 뒤에 몸과 마음은 지금과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속도가 빠를 필요는 없습니다. 방향만 올바르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루 홍시 연계 루틴을 한번 정해 보시겠어요? 언제, 얼마나, 무엇과 함께 드실지 댓글에 남기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이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내 몸의 속도에 맞춰 조용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혈관이 덜 지치고 화장실이 덜 두려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 내가 그동안 괜히 홍시를 무서워했구나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반대로 생각보다 함부로 많이 먹으면 안 되겠구나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오늘 알게 되셨다면 이제부터는 더 똑똑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이미 홍시를 드시면서 몸에서 느껴보신 변화가 있으신가요? 눈이 조금 덜 피곤해졌다든지 화장실 가기가 예전보다 수월해졌다든지 하는 작은 차이도 좋습니다. 댓글에 나이와 함께 홍시를 어떻게 드셔보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바꿔보실 건지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용기가 되고 저에게도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 채널에서는 약 이름보다는 한국 60대 이후 생활과 식탁에 정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괜히 겁만 주는 건강 정보가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만 천천히 나눌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뇌와 눈 혈관과 장이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과 홍시 한 개로 마무리하는 저녁. 오늘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